네, 비트코인이 박스권 안에서의 횡보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66,000달러 돌파 테스트까지 진행을 하다가 다시 말해서 2차 박스권으로의 진입 이후에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다가 다시금 1차 박스권 안으로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64,000달러대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의미 있는 지금 그런 숫자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조금 더 매물대를 해소하다가 다시금 2차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주고 그때부터 7만 달러 돌파까지는 사실상 시간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2차 박스권 65,000달러에서 7만 달러 그 구간으로 다시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는지 여부 요걸 체크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8포인트 빠진 61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55%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 여전히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라는 그런 상황을 꽤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에서 채굴자들이 항복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7월 1일 마지막 저점 때 해시레이트의 하락폭이 거의 FTX 수준이었는데 이거 말하는 거죠. 요때가 FTX 수준이었는데 이거는 주기적인 사이클의 관점에서 저점을 의미한다. 마운트 곡스 뉴스 이후에 가격이 지금 20% 상승했고 다음 구간 11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숫자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하루 이틀 안에 이런 게 벌어진다라는 게 아니고 연내 내지는 이번 사이클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봤을 때 11만 달러까지 다음 구간 목표 세팅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상승 채널에 따라서 지금 상승 추세를 와리가리 하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채널 상단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진 상황. 그래서 여기서 한번 64,000달러대에서 지지받고 나아가주면 땡큐. 그게 아니라면 채널 하단 62,000달러대까지 갔다가 다시 지지받고 나아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갔다가 요렇게 가주면 좋은데 다시 한번 여기까지 채널 하단까지 리테스트를 하고 나아가는 그런 흐름도 가능하다.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약세 다이버전스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리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상승 추세, 추세 라인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유동성과 지지대 등을 고려하면 현재 첫 번째 지지라인 64,000달러대 여기 말하는 거죠. 갔다가 지금 막히고 여기서 64,000달러대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더 빠졌을 때 62,000달러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결국엔 가서 68,000달러 돌파 테스트 진행하고 그 이후에 전고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TA 트레이더 앨런과 거의 비슷한 얘기를 다른 관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간 시가, 이번 주 주간 시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6% 상승한 상태, 그래서 단기 전망은 여전히 강세다 라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는 전체 사이클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에 있다. 대부분 상승은 반감기 이후에 발생해왔다. 2012년, 2016년, 2020년처럼 상황이 진행된다라면 앞으로 몇 달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간다, 이 노란색 간다 이제 갈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역사의 반복성, 반감기 패턴의 반복성, 통상 반감기 이후에 반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본격적인 랠리를 치렀다는 점에서 올해의 경우에는 9월 전후 시점에서 의미 있는 반감기 랠리가 포물선형으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지금 깔려 있는 그런 분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세도 시세로서 참 중요한데 지금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 자체가 확연하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른바 비트코인 뭐 10만 달러 간다, 20만 달러 간다, 이런 식의 상황까지 전폭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이 정도의 전폭적인 전환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미국 내적으로도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하게 바라봤을 때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둘러싼 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글로벌 패권 다툼의 핵심 재료로서 비트코인이 급부상하게 되는 게 아닌가, 결국 국가적 전략 자산의 지위까지 오르게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전폭적인 기대감까지도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트럼프는 다른 국가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지배력을 장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채굴 가능 물량 모두 다 메이드 인 USA로 할 거야 라고까지 멘트를 날리면서 미국 역사상 첫 번째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런 공개적인 선언까지 한 상황이죠. 근데 재밌는 게 푸틴이 이번에 이런 멘트를 했다라는 겁니다. 가상화폐가 지금 세계적으로 유망하다, 러시아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적시에 시의적절하게 법적인 틀 그리고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을 푸틴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바라보고 있으면 단순히 미국 내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다툼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아니고 글로벌하게 바라봤을 때도 이게 약간 전략적인 경쟁 수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구나.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중국이 비트코인에 대한 금지 정책을 처리할 것이다 라는 루머가 꽤나 강력하게 지금 돌고 있는데, 특히 중국 본토에 있는 공기업 은행들이 홍콩에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자금을 넣었다, 규모가 상당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중국도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이렇게 전폭적인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 여기에 지금 푸틴이 숟가락을 얹으면서 브릭스 진영 전체의 어떤 스탠스 변화, 이런 것까지 지금 확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 자체가 상당히 흥미롭게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중국이 한번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금지 정책을 철회하고 전폭적인 전환의 스탠스를 보여준다라면 아주 의미 있는 시장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국가적 전략 자산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국가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하게 된다는 거죠. 몇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우리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금융 주권 강화의 차원에서는 금융 제재를 피하거나, 이건 뭐 당장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제 결제 시스템 대안으로 사용을 하거나, 이거는 뭐 리플 랩스를 비롯해서 미국의 여러 기관들이, 기업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한 블록체인 혁신의 결과물들, 금융 주권 강화, 이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안정성, 금과 같은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사용을 해서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물론 이제 금과 같은 디지털 골드로서 리스크 해지가 되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사회적인 합의가 돼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깔린다라면 비트코인이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 된다라는 것은 요 정도까지 의미 부여가 이제 된다라는, 굉장히 지금과는 또 완전 분위기가 다른 진화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술적인 우위 관점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암호화폐 기술 개발과 관련한 산업을 육성해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라는 것,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뭐 양자 컴퓨터, AI, 블록체인, 이렇게 3대 기술이 앞으로의 미래 사회, 근미래를 어떤 세팅할 핵심 트렌드 테크로 바라봤을 때는 놓치기는 좀 아쉽고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지정학적인 전략, 이게 지금 앞서
트럼프와 푸틴의 멘트를 통해서 우리가 짚어봤던 거죠.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적 또 경쟁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그런 상황.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네, 내슈빌 비트코인 컨퍼런스. 과연 트럼프가 어떤 멘트를 날려줄 것인가. 급진적인 비트코인 지지에 대한 선언적인 멘트가 나올 경우에는 진짜 정보 돌파 가능할 정도로 시장에서 급격하게 반응할 그럴 상황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자라면 비트코인으로 국채를 백업하겠다. 이건 이미 역시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공약으로 제시를 한 거죠. 그걸 만약에 트럼프가 이야기를 한다라면, 아니면 비트코인을 국가적인 전략 자산으로서 지위를 격상시키겠다, 뭐 이런 멘트가 나와 준다라면 한바탕 난리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트럼프의 멘트 수준에 따라서 비트코인 랠리의 방향성이 확정될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7월 27일 아주 흥미진진한 시간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라는 점도 달력에 표시해 놓으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진짜 다음 주에 출시가 되려나 봅니다. 9개, 10개 상품 가운데 9개가 수수료 공개가 됐어요. 최저 수수료는 0.19% 프랭클린 템플턴이고, 최고 수수료는 2.5% 그레이스케일입니다. 10개 가운데 7개는 수수료 제로 옵션, 그러니까 운용 자산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 이런 것까지 제시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뭘 느꼈냐면, 그레이스케일의 이더 신탁 환매 물량이 많이 터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직후에 GBTC 환매 물량이 터지면서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압박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그레이스케일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2.5% 배짱 장사, 이런 상황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GBTC 하방 압력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폭등했었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진다라면 비트코인 현물 ETF 때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현물 흐름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출시 이후에 가격 급락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급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왜 기관들 자금이 들어올 거니까, 뭐 그렇게 또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XRP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사실 어떤 가장 버즈가 이렇게 조금 뜨끈뜨끈하고 열성적인 키워드가 XRP예요. XRP라서 리플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커뮤니티가 지금 뜨끈뜨끈해요. 글로벌 해외 커뮤니티가. 그래서 XRP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일단 일주일 동안 40% 넘게 급등을 했죠. 이 정도면 폭등이죠. 그런데 거래 볼륨이 솔라나를 크게 앞지르는 이런 상황. 그래서 거래 볼륨이 뒷받침해주는 가격 급등, 상당히 흥미롭죠.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아침 영상에서도 짚어봤듯이 미결제 약정까지 급증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현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0.6달러 위에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관심은 이런 거죠. 과연 이대로 반등세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다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을 할 것인가. 이렇게 되면 드디어 리플 간다가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역시 리또속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대감이 증폭되는 직접적인 요인은 7월 18일로 예정된 SEC 비공개 미팅, 그래서 여기서 합의와 관련된 어떤 멘트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커지면서 XRP 시세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주제가, 이 비공개 미팅은 정례적인 겁니다. 정례적인 거라서 이 자체만 놓고 리플이 다뤄질지 안 다뤄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제를 보면 증권법 위반과 관련한 금지 명령 절차 종결 이슈, 사법사건 피고와 합의를 통한 절차 종결 이슈,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관련 사건은 리플 소송과 바이낸스 사건이에요. 그래서 리플인지 바이낸스인지
둘 다인지 둘 다 아닌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모르는데 루머상으로는 그렇다던디 하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얘기는 리플이 이번에 포함된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리플 사건이 다뤄지는 거 아니야? 다뤄진다라면 지금 미국 내적으로 정치적인 분위기가 암호화폐의 전면적인 지지 측면으로 이 정치적인 환경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SEC도 내부적으로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그런 식의 방점을 찍고 이야기를 했을 때 리플 소송이든 바이낸스 소송이든 상당히 의미 있게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지으려는 논의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과연 어떤 식의 내용이 다뤄질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냥 전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SEC가 갑자기 합의하겠다라고 발표할 가능성보다는 합의와 관련된 부분을 논의했다 정도 톤으로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양측은 지금 SEC도 리플도 법원에다가 최종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의와 관련돼서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둘 다 법원에다가 지금 판결을 요청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우선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먼저 들긴 해요. 그런데 정치적인 환경 자체가 워낙 급격하게 지금 선회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과연 어떤 식의 이야기들이 나올 것인가. 만약에 리플 사건이 이번 SEC 미팅에서 다뤄진다라면 어떤 방식으로 핸들링이 될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18일 오후 2시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금요일 새벽 3시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뭔가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 약간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데 약간 과장된 기대감일 수 있다는 점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SEC 미팅 얘기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확대해 놓은 건데 XRP 내일 지금 합의한다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강력하긴 하다. 하지만 아직은 기대감 수준이다. 이런 것들은 조금 염두에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멘트를 날렸습니다. 블룸버그에서 그랬대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블룸버그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진행자의 질문은 그거예요. 내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SEC랑 리플이 지금 어떤 관계인가 하는 거야. 합의와 관련해서 전혀 얘기 나누는 게 없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저씨가. 그랬더니 갈링하우스 아저씨가 구체적인 얘기는 내가 할 수는 없는데 우리는 곧 해결책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판사가 언제 판결을 내릴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사실 얼마 전에도 했던 멘트랑 비슷한 거라서 이 자체는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가 되진 않는데 하필 지금 랠리가 합의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추측들로 인해서 XRP 랠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이런 멘트를 기사에 녹여서 이런 제목을 뽑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올드미디어가 이런 걸 할 때는 약간 사실 조금 진짜 뭐 있나?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7월 18일 그리고 7월 18일이 이제 만약에 별거 없이 지나가게 된다라면 예를 들어서 리플이 다뤄졌는지 안 다뤄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무 공개 내용 없이 그냥 넘어간다라면 아마 조금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정말 의미 있는 뭐가 나오면은 추가적인 급등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어차피 지금 법원에서 판결이 곧 나올 거니까 길어봤자 한두 달 안에는 뭔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번에 별게 아니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XRP 홀더분들이 좀 중장기 홀더분들이 많으실 거라서 뭐 비슷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만다 판토야 거의 뭐 XRP 빠돌이 수준인데 아주 전폭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시간 차트를 보니까 50일 이동평균이 200일 이동평균을 뚫어버렸어. 그래서 0.65달러 이후에 0.7달러까지 돌파 준비 됐어. 골든크로스 나왔거든. 지금 당신은
$20 이상을 향하게 될 XRP에 올라탈 준비나 잘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3개월 차트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리플이 폭발할 것 같다. 3.84달러를 거쳐서 12.75달러 그리고 20.3달러가 될 것 같다. 돌파구가 다가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큰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규제 명확성 그리고 기관의 관심은 우리 편이다. 규제 명확성이 우리 편이라는 거는 소송이 긍정적으로 이제 마무리될 거라는 기대감을 깔고 있는 거죠. 근데 3개월 차트가 이렇게 거대하게 예쁘게 형성된다는 건 사실 그냥 차트를 드라이하게 바라봤을 때 되게 기대가 되는 포인트 맞잖아요. 그래서 3개월짜리니까 얼추 한두 달 안에 법원에서 긍정적인 얘기 나오거나 양측이 진짜 약간 미쳐가지고 전폭적인 합의 이렇게 해버린다거나 그래서 하나 더 이렇게 뿅 하고 올라와주면 뿅 뿅 아니면 뿅 뭐 이렇게 되면 또 얼마나 반갑게 느껴질까. 어쩌면 꼭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차트도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엄청 전폭적인 거죠. 그래서 XRP가 이번 사이클에서 $27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거 바라보고 있으면 또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27라는 숫자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조금 약간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뭐 $20, $100, $200도 아니고 진짜 약간 마켓 메이커들이 마음만 먹으면 $27 이 정도까지는 끌어올리는 거 순간적으로라도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약간 기대감. 전반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XRP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어떤 홀더분들 글로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글로벌하게 봤을 때 다들 약간 지금 뭐 저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의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도 XRP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러실 거고 약간 조금 나사가 풀릴까 말까 하는 기분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일주일 동안 40% 급등이라는 게 굉장히 오랜만에 펼쳐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조금 이렇게 커지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 지금 멤버십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회원분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임원급 등급 이상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멤버십 라이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적잖은 분들 회원 가입해 주시고 계시고 특히 저희 소통방이 있는데 뭐 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굴러가고 있고 혼자 투자하기 좀 외로우신 분들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이 사회에서 흔히 만나기 쉽지 않은 괜찮은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0, 40대 이상 분들은 조금 외롭게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분들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분들 특히 많이 계시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가입 링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운영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채널 응원해 주실 분들도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댓글에 멤버십 가입에 대해서 조금 영상 말미에 설명을 해달라는 반가운 댓글이 있어가지고 평소에 이런 설명을 잘 안 드리는데 오랜만에 멤버십 광고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고 또 상황 조금 업데이트되는 상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영상 제작을 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